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에 익숙해진 시장입니다. 15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악재에는 둔감, 호재에는 민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유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다음 주에 한미 무역 협상이 있을 거란 뉴스, 여기에 추경 등 정책 발표도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다만 코스닥은요, 전일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시장 안도감으로 이어진 뉴스들 헤드라인 통해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시사 5대 우선 협상국에 든 한국입니다. 자, 어제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적용 중인 완성차 관세 일시 중단인지 혹은 다음 달 발효될 부품 관련 유예인지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스마트폰 관세 유예 질문에는 자신은 유연한 사람이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연일 관세 기조의 강도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먼저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속도전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곧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날 발언하기도 했죠. 이런 종합적인 움직임 속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과 관세를 종합적으로 협상하는 패키지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은요, 섹터를 움직였죠. 한미 협상 카드로 사용될 LNG와 관련해서 강관 그리고 LNG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강관 관련주 하이스틸은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동차 관세 후퇴 가능성의 부품주를 비롯해 현대 기아차도 강했고요. 반도체주들은요, 상무부가 반도체 조사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관세 뉴스와 함께 섹터 영향까지 요약해 봤는데요. 시장이 주목한 또 다른 뉴스, 정책 관련 내용 확인해 볼까요? 정부 12조 원대 필수 추경 편성, 정부 반도체 분야 재정 투자 33조 원대로 확대입니다. 자, 장 시작하기 전에 정부는요, 확대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공개했죠. 2조 원이 추가되어 12조 원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2조 원 증액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요, 세부적으로 보면요, 4조 원은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그리고 재해 및 재난 대응에는 3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요, 통상 및 AR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이 투입되는데 시장이 주목했던 건 AI 역량 강화에만 1조 8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겁니다. AI 혁신 펀드 규모도 확대가 되는데요. AI 지원 확대 기대감은 기술주 투심에 긍정적이었죠. 자, 그리고요, 추경안 중 5천억 원은 반도체 지원에 배정됐는데요. 추경과 별도로 발표한 반도체 산원 지원원은요, 규모가 기존의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30에서 50% 투자 보조금 지급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SNS텍, 코미코 등 관련 소부장주들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인프라 건설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인데요. 해당 내용에는 전력 설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두 가지 짚어봤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 추이를 함께 같이 체크해보면요. 지난주 관세발 변동성이 극심했을 때 외국인은요, 하루 평균 1조 원 이상을 팔았습니다. 아직 온전히 순매수 전환한 건 아니나 극단적인 매도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도요, 지난주 일평균 1조 원대에서 어제는 6,18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렇듯 시장 전반은 악재에 둔감해진 상황. 다만 아직 미국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는 없죠. 자, 그렇다 보니 어제 시장이 그랬듯 확실하게 돈이 흐르는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걸리는 뉴스인데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수출용 AR 반도체 칩인 H20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간밤 밝혔습니다. 이에 반도체 투심이 위축, 그리고 미중 갈등 우려가
우리 정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짚어본 정부 투자 그리고 한미 협상 과정 속 카드로 쓰일 수 있는 관련 업종이 일종의 안전지대 역할을 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엑시온그룹은 오후 5시 17분경 자금 조달과 관련해 총 2건의 공시를 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공시였는데요. 표면 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4%로 설정됐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2028년 4월까지입니다. 이번 전환 사채 물량은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24.51%에 달하는 규모인 점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엑시온그룹은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공시도 냈는데요. 신규 발행되는 보통주는 약 1,190만 주, 발행가는 주당 1,677원이고요. 신주 상장일은 6월 10일인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비율은 약 34% 수준이고요.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향후 주가 희석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에 힘입어 엑시온그룹 시간외에서는 3%대 상승했네요. 다음으로 하나투어는 오후 4시 7분경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4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보통주 약 54만 9천 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한 건데요.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보유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인 만큼 발행 주식 총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고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30일인 점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2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유한타증권의 장시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앞서 짚어본 공시 중에 하나투어가요 34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뉴스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일단은 회사 자체가 상반기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1월과 5월, 10월 세 번의 황금 연휴가 있었고 중국의 무비자 효과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항공기 사고까지 더해졌으면서 동남아시아 태국 쪽에 큰 지진까지 있으면서 그게 영상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했거든요. 해외여행 가기를 좀 꺼려했으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제 연간 실적의 눈높이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자사주 소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어떤 격일 수 있는데 만약 실적까지 좋은데 자사주 소각까지 했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튈 수 있는 요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1분기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하회하거나 부합하거나 또는 살짝 올라서는 어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번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4월, 5월 이후에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분기, 3분기. 여기 여름과 그다음에 5월에 황금 연휴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는 2분기부터 차츰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 욕구라든지 해외 여행에 대한 어떤 공포심,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공포심들이 조금 사라지면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눈높이는 조금 낮추시고 주가 상승폭을 좀 제한해 두신다면 그 이후의 상황,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좀 하락했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있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해 가시면서 하반기를 좀 대비하시는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환율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환율이 저는 고점을 개인적으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만약 여기서
미국의 채권 금리까지 좀 하락해 준다고 한다면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글로벌 증시에도 도움이 될 거고 국내 시장 역시도 짓눌러 있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환율 자체도 사실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400원과 1,3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 변동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행주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한다고 했었을 때는 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 가운데요. 오리온이 8,300억 원 투자해서 글로벌 생산기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로 유의미한 내용일까요? 사실 오리온이 작년에 국내 시장에서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한 3% 정도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과 업종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제과업체라든지 어느 한 제품을 가지고 독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 뭐 중국 10%, 베트남 12%, 러시아 20%, 그러니까 주요 해외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사의 어떤 외형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리온 입장에서도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투자를 전폭적으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거죠. 또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 충북 진천에 4,600억 투자해서 연간 생산액 최대 2조 3천억 캐파의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2,400억 투자해서 2027년 완공 목표로 만들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 생산 규모는 7,500억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지난해 매출 5천억을 돌파한 베트남도 신공장을 짓습니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추가를 하면서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3공장인데 최대 9천억 수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한 5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꾸준하게 평균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증가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서 투자 8천억 투자 사실은 제과업종 내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근래에 이 업종 내에서 이만큼 투자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대략 1,351억 정도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살짝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투자건은 미래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엔비디아가 중국의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데 시간에서 그러면 우리 하이닉스라든가 걱정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악재죠.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분야에 뭐 700조를 투자한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었는데 그동안에 호재를 지울 만한 호재를 악재라고. 지울 만한 악재입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주가를 괴롭힐 만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관세로 인한 내성은 생겼지만 그 부분에 하나하나 이제 요소마다 해가지고 변동성을 조금씩 커진 변동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라 추세 상승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질누를 만한 악재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도 한 2, 3일 내에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악재일까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높죠. 아무래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간밤에는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냐면요. 메디케어 약가개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 바이오시밀러 하면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눈이 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일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관련된 CDMO 관련된 업종 전반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고,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사실 근데 지금 이미 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새로 개발된 바이오시밀러 신약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어느 라인업을 새로운 약제들이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사실은 허가가 좀 빨라지고 간소화되고 간편해진다고 한다면 같이 해서 제조를 해주는 CDMO 관련된 업체들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 흐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앞서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도체한테는 악재성 뉴스가 나와서 좀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해당 뉴스는 바이오주한테는 호재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장?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피난처가 같아요. 될 수 피난처가 있겠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 전 종목의 어떤 전 섹터가 다 오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날이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랬죠, 예.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섹터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양새들을 최근 동안에 계속 보여줬는데, 오늘 사실은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면, 그러니까 또 최근에 어떤 모양새들이 반도체가 안 좋으면 바이오가 좋고, 2차 전지가 좋으면 바이오가 안 좋고, 반도체가 좋으면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안 좋고,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의 악재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 전반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기록한다면, 오히려 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수급은 좋았습니다. 바이오 쪽에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어제 조금 약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